이제 서브스턴스 배워보기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처음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원래 알고리스믹 거였는데 이제 어도비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뭐 튜토리얼이나 온라인 설명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UI가 보이게 되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매터리얼을 모아놓은 탭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매터리얼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른 매터리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누자면 이제 메탈 매터리얼이랑 비메탈 매터리얼들이 있겠고요.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뭐 코퍼 같은 것들이 메탈에 해당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레더나 이런 것들이 비메탈 매터리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터리얼이 있고 스마트 매터리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 매터리얼은 말 그대로 이런 어떠한 뭐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얘네들이 스마트하게 그런 오브젝트의 특징을 읽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매터리얼이고, 예, 이렇게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들을 모아놓은 그런 탭이고요. 일단 마스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좀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손으로 그려서 일일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좀 고치기 힘들다면 이제 이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써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도 이제 고치기 쉽고 좀 더 비선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고, 이 마스크들은 그 오브젝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그 오브젝트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그 마스크들은 그 오브젝트의 커버처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마스크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마스크들을 적용해 보면서 나중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탭은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포토샵에서 그런 주는 휴랑 세터레이션 그런 효과들을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블러는 말 그대로 좀 더 흐릿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고, 베이크드 라이팅은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 내에서 그런 있는 라이팅을 그런 컬러 맵에 베이킹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 탭에 있는 필터 등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음 탭에는 이렇게 브러쉬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파고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말 그대로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들처럼 각자 고유한 성질이나 각자 고유한 이제 스트로크가 있고 그걸 맞춰서 이제 실제로 브러쉬를 해야 될 때 적합한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이제 실제 오브젝트에 칠하게 되는 그런 브러쉬들이고요. 여기 브러쉬들에서도 자주 쓰는 유용한 브러쉬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파는 이제 마스크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들인데 이제 하얀색으로 되는 곳은 이제 표현이 되고 검정색으로 되는 곳은 이제 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감을 가진 그런 텍스처 자료들을 모아둔 그런 탭이고요. 왜 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라이팅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것이 다 이제 PBR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환경 맵에서 라이팅을 받아서 적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환경 맵을 선택을 해서 라이팅을 적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환경 맵들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보면 페인트, 지우개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페인트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색칠할 수 있고 지우개를 선택을 하면 지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인데 이 프로젝션이라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것을 그대로 오브젝트에 바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에 UV 같은 게 있을 때 그 UV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편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 스머지는 말 그대로 포토샵 같이 이렇게 좀 문질러주는 그런 기능이고 복제 또한 이제 스탬프처럼 이제 어떠한 뭐 리소스 등을 뭐 복제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스포이드도 이제 말 그대로 포토샵의 스포이드처럼 그런 색상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텍스처 세트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뭐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파일의 그 채널이나 일반적인 속성 등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샘플을 불러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파일 창으로 가면은 본인이 만든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준비한 그런 샘플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클릭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뒷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라이팅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라이팅을 돌려야 될 수도 있는데 라이팅을 돌리는 방법은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환경 맵을 좀 로테이션 해줘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보면 원근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퍼스펙티브 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근감이 굴곡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평면적인 모습을 원한다면 여기서 직각 시점으로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정면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딱딱 각을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3D 메쉬가 보이는 그런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칸은 그 3D 메쉬의 UV가 보이는 칸이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은 그 왼쪽 화면과 동일하게 내비게이션을 하면 됩니다. Alt를 누르고 이렇게 우클릭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고 이제 가운데 클릭으로 이렇게 펜을 하고 이제 Alt랑 좌클릭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걸 이어서 보시면 여기 텍스처 세트 설정이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메쉬의 그 매터리얼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원 헤드.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 목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옆에 있는 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기준은 이렇게 한 UV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UV 칸마다 이렇게 매터리얼이 할당되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헤드, 바디, 베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검은 그런 자국들은 여기서도 보이고, 예를 들면 바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검은 자국들이 보이고, 헤드에서도 이렇게 검은 자국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실제 세상에서 생기는 그런 접합 부분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눈속임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꺼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하기보다 이렇게 드래그로 쭉 내려주면 다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헤드 하나만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거를 두 개 이렇게 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선택된 그 매터리얼이 적용된 그 메쉬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텍스처 세트 설정에서 이렇게 이름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텍스처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텍스처의 크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처를 적용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텍스처 세트 설정에서 그 텍스처 크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처 크기를 왔다 갔다 해도 뭐 텍스처가 파괴되거나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텍스처를 익스포트 할 때도 지금 보이는 텍스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좀 더 고해상도의 크기로 엑스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사양의 컴퓨터에서 좀 크기를 낮춰서 좀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그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메모리 그 레이어가 너무 많아졌다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가지고 좀 더 가볍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보면 이렇게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화이트 이런 식으로 채널 명들이 있는데요. 이 채널 명들이 뜻하는 건 뭐냐면 베이스 컬러는 말 그대로 이 매터리얼의 컬러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흰색과 검정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채널들은 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컬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베이스 컬러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C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각 채널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C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그 모든 맵들이 모든 채널들이 적용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시 M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 맵들이 있는데요. 이 메쉬 맵들은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오기 전 뭐 스커프팅 했던 그런 정보들을 그 로우 폴리로 베이킹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맵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노멀 맵, ID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포지션, thickness, 그리고 하이트 맵, 오파시티 맵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메쉬를 가져오게 되면 메쉬 맵 베이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메쉬 맵들을 베이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베이킹을 다 했다 치고 다 했으면 페인팅 모드로 돌아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커버처나 노멀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될지 아니면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될지 그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탭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떼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탭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레이어 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이렇게 그냥 브러쉬 레이어랑 페인팅 레이어랑 필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컬러를 이렇게 고르고 러프니스와 메탈릭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본인이 직접 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위에 있는 텍스처 세트 목록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브러쉬 레이어가 아니라 필 레이어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 말 그대로 브러쉬는 이렇게 매뉴얼하게 칠하는 거고 필 레이어는 한 번에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러프니스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고요. 근데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사실 브러쉬 레이어보다 필 레이어를 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마스크로 컨트롤을 해서 그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텍스처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파괴적이지 않은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베이스 컬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독립적인 채널만 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은 말 그대로 이 메터리얼이 메탈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메탈릭이 0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메탈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상태에서 메탈을 점점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탈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탈릭은 0 아니면 1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현실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의 특성상 완벽한 메탈릭, 완벽하게 메탈릭이 아닌 그런 것들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0.01 정도, 아주 미세하게 0.99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는 이 표면이 얼마나 거친지 부드러운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러프니스가 0으로 가게 되면 표면이 전혀 거칠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러프니스가 만약에 1로 갈수록 이렇게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매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거칠지 않다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반사가 되지만은 이제 표면이 좀 거칠게 된다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매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한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메탈릭을 높였을 때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도 같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반짝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메탈릭이 높으면서 러프니스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뭐 녹이 슬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메탈릭도 동시에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녹은 메탈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에 있는 오브젝트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조절을 해주면 되고,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이트를 1로 해두고 이 부분에 마스크를 넣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돼서 그거를 노멀 맵에 적용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새 7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제 물론 레이어 시스템이랑 마스크 시스템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트를 이렇게 낮춰주고 마스크를 추가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적용이 되었을 때 하이트 값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얼마나 나올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에서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이 레이어에서 좀 강도를 이렇게 낮게 해주면 지금 베이스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의 강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러프니스를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낮추게 된다면 러프니스가 적용을 받아서 지금 적용한 낮은 러프니스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이나 노멀 그리고 화이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채널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 해당 채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아질지 커질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텍스트의 크기가 낮을수록 그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픽셀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 개수가 높아질수록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화면만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은 메쉬랑 UV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제 메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F2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쉬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F1을 누르면 이렇게 메쉬와 UV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F3를 누르면 이렇게 UV만 보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기초적인 개념과 그런 기초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